요즘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시기 문제를 놓고 비대위와 조강특위 사이에 불협화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놓고도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출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5.18 계엄군에 민간인 여성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지금 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이제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올 2월 달에 5.18 진상규명법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이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9명의 진상조사위원, 지금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서 네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몫인 3명의 진상조사위원 추천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위원회가 실제로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예. 그런 상황에서 5.18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성폭행 관련해서 지난번 이제 그 정경두 국방장관이 어제 공식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밝혔는데 문제는 이제 5.18 관련된 당시에 정확한 발포 명령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종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규명을 하자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진상규명위원을 이제 지금 추천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만은 군사평론가를 이제 일각에서는 추천했다가 뭐 철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지만은 씨는 본인은 내가 추천당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거절해서 결국 추천이 안 당했다.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지만은 씨 같은 경우는 특히 5.18이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자행됐다는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고 예. 일단 지만은 씨는 지금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하는 예. 이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이 5.18 계엄군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특별법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문제되는 거를 다 털어내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한국당 측을 향해서 지금 많은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국민적 비판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이 많죠. 그러니까 네. 3명이나 추천하게 돼 있어요. 야당 4명, 야당 몫이 4명인데 토탈 9명이잖아요. 그렇죠. 9명 중에 3명을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40일이 넘도록 추천을 안 해가지고 지금 9월 달에 이미 법은 통과됐는데 위원회 활동이 지금 완전 올스톱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5.18 사태에 대해서 5.18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네. 진상이 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정경두 국방장관이 계엄군들이 성추행까지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그 자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이미 조사한 내용이 그렇게 밝혀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정말 여야가 함께 조사를 잘해서 5.18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될 텐데 네. 자유한국당이 그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자유한국당 빼고 다른 정당들이 전부 다 자유한국당한테 그러려면 차라리 그 4명 추천 몫을 내놔라. 다른 예. 야당에서 그럼 추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빠른 시간 안에 법이 통과됐는데 실제 법이 효력을 못 내도록 만드는 이런 행위는 빨리 중단되고 빠른 시간 안에 추천을 해서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빨리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좀 모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고문이 있었다는 정부 공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5.18 진상조사의 출범에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금주 내로 조사위원을 추천을 하지 못한다면 추천권을 다른 정당에 넘기십시오. 허무맹랑한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의 상식에 맞는 합당한 인사를 즉각 추천하기를 촉구합니다. 명단 객관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결코 쉬운 일은 지금 우리 당 사정으로서는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저 말이 또 맞을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부적으로 보면 아마 이 사태와 진상조사할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누가 뭐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사태가 이제 계속 불거질 경우에 본인들 아마 내부에 이제 태극기 세력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당외에 요즘은 뭐 당에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이 부분 관련된 이제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가 그나마 당을 추스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문제가 당내적으로 이제 논란이 될 경우에 다음 전당대회 때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이게 문제거든요. 다 지금 투표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태극기 세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유한국당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매일 당원 가입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권리 당원이 되면 예. 실제 전당대회 때 표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입당을 해서 실제 자기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5.18 문제가 부각될 경우에 사실 이들을 좀 자극을 해서 더 많은 가입을 하고 또 이들이 예. 원하는 당 대표가 될 경우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다. 아마 이런 예. 정책 판단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이 미루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네. 또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바로 지만원 씨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지만원 씨는 지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그 북한 관련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오시고 그렇죠. 네. 특히 언론 문제도 계속 문제를 가지고 보고 계신데 지만원 씨의 주장은 어떤 거죠? 지만원 씨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만원이라는 분은 육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군인이었죠. 월남 파병도 갔다 오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극우 성향의 보수 농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들어 더 극우형 성향이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예.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북한 특수군이 5.18을 개입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시민군 안에 북한 특수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계엄군들의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가 밝혀 있지 않습니까? 정부 네네. 조사를 통해서 거기도 계엄군이 한 게 아니라 북한군이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몇 번이나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최근에도요. 지난 25일 날 9,500만 원 5.18 그 유족들한테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네. 한두 번이 아니고 법원에서 이분이 계속 얘기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논란이 됐고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이분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몇 번을 증명을 해줬어요. 또 잘 아시는 뭐 기억하실 텐데 문근영 씨를 향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문근영 씨를 향해서도 그 배우 있잖아요. 예. 그분이 8억 5천만 원 기부했는데 그 기부한 걸 가지고 천사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분을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가 힘든 거죠. 예.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인 분, 합리적인 분 이런 분들이 와야 조사를 제대로 할 텐데 저런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하게 되면 네. 과연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사진도 이상한 사진을 가져다가 그게 북한군이고 북한의 지금의 누구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예. 과연 이런 공정한 그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봐요. 예. 그런데 본인이 추천됐다가 잘렸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예.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자신을 추천했는데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잘랐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사실관계 파악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종명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절대 추천한 적이 아니라고, 없다라고 그렇죠. 예. 당에서도 공식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본인은 사실은 추천을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잘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당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5.18 그 광주 항쟁 당시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나오는 분들을 몇몇을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이 북한군이다 저도 이렇게 한 거예요. 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당사 이게 또 다큐로도 만들어졌어요. 예. 이 다른 데 다큐로 만들어 이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 왜 나를 뭐 광수라고 그래서 광수 예. 1, 2, 3 뭐 해서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북한군이냐? 예. 결국 이 소송이 지난 그 광주 고법에서 결국 9,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분의 주장을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예. 뭔가 객관적이고 뭐 증거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더라고.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북한 간첩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면 식이던데요. 결국은 추측에 추측이 넘어서 이게 이제 본인 자기 확증으로 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광주 진상위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자유한국 대표로 이런 분을 추천하면
진상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매번 이런 주장을 하면 사실 진상조사라는 거는 객관적 증거와 자료, 진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판단하는 곳인데 예.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근거가 뭐냐? 그건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뭐 보수 논객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이에요. 예. 뭔가 그나마 논객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의 근거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논객인데 이분은 제가 주장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런 논리성이 전혀 논객의 없습니다. 논이 빠진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그런 예. 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사실 이게 지금 이분의 어떤 그런 주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태극기 부대 문제와 자유한국당의 어떤 가입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중첩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태극기 부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태극기 부대에서 일부 뭐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뭐 태극기 부대라는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요. 자,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의원실 앞까지 가서 예. 아주 집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역구 사무실 앞에가 집회를 열었죠. 거기에 200여 명이 같이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뭐 이런 표현이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데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예. 보세요. 못 배운 깡패 출신이라서 그렇다. 뭐 배운 게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난한 비난한 겁니다. 거죠. 예. 그 밑에는 읽을 수도 없네요. 그렇고 예. 노조 출신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저런 주장을 한다는 건 뭐 본인이 위원으로 추천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럼 뭐 본인이 위원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만원 씨가 지금 현재 본인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위원으로서 정말 부적절해요. 저런 분이 위원이 된다고 하면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저는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 예. 저런 분이 만약 된다고 하면.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황당하고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분을 진상규명위원회에 앉혀놓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 이원정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타당하다고 믿을 만한 그런 객관적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주장만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런 비난을 한 것도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위원을 추천 못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저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그게 결국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보수의 어떤 그 재건이나 보수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리어 저런 문제 때문에 보수가 혁신하고 개혁하는 부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보수 진영에서 저런 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오늘 저희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죠. 그분들은 이제 이런 것이죠. 5.18 이제 진상조사 특위의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을 자신들로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부역자로 보는 겁니다. 예, 지만원 씨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18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고 그 특수군 소행을 자신이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네네. 그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판단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18 진상조사 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네네. 국민들 상식에 맞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5.18의 아픔과 또 5.18의 교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또 인권이 더욱더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판단이 그 위원 추천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사실 뭐 쉽게 말하는 보수 쪽에서의 비난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압박이 클 법도 한데 뭐 압박에 대해서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글쎄요, 이게 뭐 정확히 보수 쪽에서 저는 압박이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일부 뭐 특별한 분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보수 중에서도 사실 5.18 문제를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보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미 이 사건 자체가 수차례 검증이 됐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북한군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뭐 이 주장을 저는 보수라고 저는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본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라 보고 저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 보면 일단은 선을 그을 건 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당 즉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고 예. 좀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좀 불합리하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딱딱 선을 그어줘야지 나름대로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이제 탄핵 무효다라는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네네. 뭐 일부에서는 당에서 이 토론을 해보자 뭐 등등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지 않습니까? 이미 법적으로 끝난 문제고 예. 또 이런 문제를 당내에서 일부에서는 다시 또 시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당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예.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예. 당의 쇄신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당이 좀 더 거리를 두고 선을 그어야지만이 당 자체가 좀 합리적 정당으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을 좀 소신 있게 할 필요가 있고 예. 또 빨리 저는 저 진상위원들을 추천을 해서 예.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좀 빨리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사실로 드러나는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다룬다는 것. 사실 보수라는 것은 그렇죠. 나라를 사랑하고 네. 역사를 굉장히 존중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빨리 좀 깨끗이 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요. 보수 진영에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걸리는 것이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원정 의원 말씀하신 보수 측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정말 원칙을 지키고 정말 정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의와 원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군이 들어와서 시민군을 죽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성고문, 성추행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으면 그걸 다 역사적으로 들춰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죠. 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랑 덮고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건 보수의 가치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잘못된 부분에 역사적인 그런 과오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과오가 뭔지를 다 낱낱이 드러내고 예. 그걸 털고 가야 그 다음부터 새로운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는 옳은 말 했다고 생각해요. 저런 모습으로 가야만 그 자유한국당이나 보수가 혁신하고 쇄신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 예. 저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저는 의미 자체를 희석시키는 도리요. 그리고 좀 더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네네. 앞으로도 저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그 내면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태극기 부대, 사실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다른 부대로 부르고 싶지만 태극기 부대가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그 당내 개파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전원책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광특위 활동이 돼 있고 또 이제 비대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럼 차기 대표를 뽑아야 될 텐데 문제는 이 차기 대표가 2020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다음 자유한국당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당원 가입 운동이 이제 이쪽 태극기 쪽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집회 얘기에서도 그 지만원 씨가 한 달에 얼마씩 내서 뭐 3개월 내라 이러면 투표할 그렇죠. 수 있다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되면 이제 투표권이 있으니까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자유한국당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 소위 뭐 네.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어떤 당 입당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 경우에 전당대회 분위기가 상당히 변질될 수가 있다는 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보면 일단 내년 2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들의 영향력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좀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 체제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한편에서는 이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어차피 뭐냐면 보수야당이 지금 전체 보수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또 이 전당대회를 늦춰야 된다라는 지금 이제 전원책 변호사의 예, 예. 주장 예. 이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내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뭐 예정된 대로 2월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거고요. 그렇죠.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그때까지 도저히 안 된다. 6월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안 미루면 그냥 이건 같이 죽자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충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충돌이 도리어 어려움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대위원장이 사실 당대표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원책 조직 강화 특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강화 특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럼 비대위 산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긴 했지만 거기는 월권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사실 당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 당의 전체적인 진로를 놓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고 네네. 조강특위는 그 안에서 조직 강화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 즉 당협위원장들 평가에서 20% 잘라내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전원책 비대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당의 진로에까지 얘기를 하고 당의 전체적인 얘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선장이 두 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저건 뭐냐 저 당은 대체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원책 그 조강특위 위원은 본인의 역할만 하시면 돼요. 자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이 도리어 자유한국당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예. 도리어 그것이 저는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정권을 준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전권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근데 그 해석에 따라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럼 왜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충돌하고 이런 걸까요? 여러 언론에서는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공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조강특위가 내년 지금 올 말까지 네. 지구당 위원장을 당협위원장 교체한다는 거 이것도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240명 되는 지금 전체 그 당협위원장들을 예.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인적 청산이에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추석 전에 다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뽑는 거니까요. 새로 이제 예.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예.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 마무리된 상황에서 2월 전당대 하자는 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이고 예. 지금 전원책 변호사는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다 그 검증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현역 의원을 이제 당협위원장 배제를 할 경우에 그러면 새로운 인물을 당협위원장에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전원책 변호사의 고민은 그럴 거예요. 이걸 빨리 교체해 버리면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국 예. 내년 총선의 공천은 다시 그 사람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간을 좀 길게 하면서 실제로 지금 옛날에 그 좀 자기들이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척결하고 싶었던 인물들 이런 예. 인물들이 다시금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저도 그 현실성이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을 오래 가게 되면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들어오면 옛날 당협위원장이 이 조직을 다 장악을 하고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결국은 또 이 새로운 당협위원장 힘을 못 쓰면서 옛날 체제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조강특위가 활동하는 게 당장 내년 2월에 이거는 무리다. 실제로 한 7월 달까지 해야지만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새로운 임명된 당협위원장이 힘을 갖고 이제 내년 총선에 갈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이거를 마냥 끌어갈 경우에 자기 중심의 당 주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강특위 중심으로 당이 움직여지고 네네. 그 당 내분이 상당히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해촉하는 것도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니다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강대강 충돌까지 갈 수 있는 그 순서가 아닐까요? 저는 근데 전원책 비대위원을 해촉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예. 가는 것은 이제 내분이 너무 노출이 되면서 물론 지금도 충돌하고 있긴 하지만 예, 정권을 주기로 했었고 조강특위 위원으로 모셔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만약 이제 그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하게 되면 그분이 데려온 사람도 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강특위가 또 와야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당대회 의원이 하려고 계속 밀어붙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강특위가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는 건 맞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비대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결정해서 하는 부분에서 조강특위가 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즉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예. 이게 당이 수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예. 또 본인의 역할이나 권한이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어필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도 지금 비대위원장이 뭐 하고 있느냐고 말이 많은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비대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전당대회로 넘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 또는 정치적 역량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2월 전당대회가 만약에 치러진다는 가정 아래 저는 궁금한 것이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전원책 조강특위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의 운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분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그렇죠.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 대표로 나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조강특위 위원을 또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당의 뭐 직책을 맡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마 이분들이 정책에 어떤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총선에 이제 공천을 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비례대표라든지 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는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이분들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내에 얼마만큼 지지 세력을 확보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보면 비대위원장 왔던 분들이 당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못 끝내고 가버리면 아무 뭐 또 이 당에 그렇죠. 어떤 기반이 없는 예.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예.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어떤 본인 스스로도 어떤 당을 좀 수습을 해야지만이 그 성과를 가지고 뭔가 정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예. 면에 본다면 뭔가 성과에 대한 집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2월 전당대회를 하고 예. 뭔가 빨리 당을 모습 갖춰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예. 근데 또 지금 이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뭔가 또 사람을 좀 바꿔내야 자기도 성과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집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관심일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질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마지막 행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 사람을 어떻게 심느냐, 이거 잘 주의 깊게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다음에 당 대표가 사실은 공천권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당협위원, 그러니까 조직강화 특위에서 일정 부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총선에서 어쨌든 공천권을 갖는 사람은 이제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는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뭐 당 대표로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 당협위원장을 바꾸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그렇죠. 지시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나중에 총선 때도 그 당협위원장이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어떤 지지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예. 근데 전원책 위원이 거기 좀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과연 그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또 의문이에요. 두 분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조직 강화 특위에서 어쨌든 조직을 각각 그 당협위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을 평가해서 예. 20% 하위 20%를 일정 부분 정리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지는 예.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원책 비대위원이 어떤 형태의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예, 예. 변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변수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야권의 잠룡으로 구분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이 앞으로의 총선 과정까지도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